자, 69쪽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한 게 이제 앞부분에서 문장의 성분, 또 문장의 짜임, 그리고 시제,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을 봤고 지금 문법 요소 부분에서 높임 표현하고 지금 시간 표현을 봤습니다.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오늘 보게 되는 부분이 이제 피동하고 사동입니다. 피동하고 사동. 역시 여러분들이 뭐 빠른 학교는 1학기 때 시험을 칠 거고 아닌 학교는 뭐 2학기 때 시험을 칠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다 나오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피동, 사동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일단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한번 뭐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우리 책에서 보면 능동하고 피동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요 능동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피동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동을 볼 건데 사동하고 주동이 한 세트입니다. 능동과 피동이 한 세트야. 근데 능동은 그냥 지가 스스로 하는 거야. 우리가 능동적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능동은 그냥 지가 하는 거야. 피동은 뭐냐? 당하는 거야. 피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동이라는 것은 당하다의 개념이 되는데 이 당하다라고 할 때 그냥 해석적인 면으로만 당하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의 구조를 취하고 있을 때 이게 피동이 되는지 이제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나와주고 있는 게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이 있고 통사적 피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피동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두 가지로 확실하게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통사적 피동.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피동 접사라는 것이 붙는 거야. 피동 접사. 자, 피동 접사는 어떤 거냐면 자, 많이 들어봤죠? 자, 이희리기. 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희리기. 접사로 이희리기가 붙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되다도 나와주고 있는데 뭐 되다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이희리기와 되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 뭐 할까? 자, 도둑이 아니지. 경찰이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능동문이야. 왜? 스스로 한 거니까. 주체가 스스로 한 거니까. 지 안경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보입니까?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피동이 만들어지면 일단 여러분들 그 X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자. 이런 식으로 X자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자, 경찰에게 자, 이 주어는 지금 뭘로 바꾼 거죠? 그렇다면 경찰에게로 됐으니까 주어는 지금 부사어로 바뀐 겁니다. 목적어는 주어가 됐고 주어는 부사어. 경찰에게 자, 잡았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주고 있는 이희리기나 되다가 결합된 형태가 돼야 돼. 어떻게 되죠? 잡혔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잡혔다라는 글자에서는 잡다의 히와 엇이 결합한 거죠. 이희리기의 히. 자, 이게 결합하더란 말이야. 이게 파생적 피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생적 피동. 자, 통사적 피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통사적 피동은 우리가 문학에서도 종종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걸 했단 말이야. 통사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는 뭐냐면 문장 구조를 말하거든. 이 중에 하나의 문장 형식이 돼야 돼. 그래서 통사적 피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어나 아지다. 주로 이제 어지다가 많습니다. 뭐뭐 어지다, 아지다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뭐 하게 되다. 그죠. 뭐뭐 하게 되다. 이런 것들이 붙는 경우가 통사적 피동이 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 책에 있는 예문을 가볼까? 철수가 운동화끈을 풀었다를 가지고 본다면 운동화끈이 철수에 의해서 풀어졌다. 보이죠, 그죠? 우리 그 예문에 보면 철수가 운동화끈을 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운동화끈이 거꾸로 간댔잖아요. 운동화끈이 철수에 의해서 물론 풀어졌다 대신에 풀렸다 해도 됩니다.
풀렸다 하게 되면 뭐야? 풀다에 리가 결합한 거죠. 리가 결합했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파생적 피동이 되는데 풀렸다가 아니라 풀어졌다 하면 뭐가 결합한 거야? 어지다가 결합한 거죠. 풀어지었다니까 풀다에 어지다가 결합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사적 피동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 넘기지 마시고 같이 여기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피동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조심해야 될 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중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피동. 자 이중피동이라는 것은 이런 접사가 두 개가 오거나 접사와 이 통사적 피동 어쨌든 이 피동과 관련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이중피동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이중피동은 잘못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이중피동인지 아닌지를 조심하셔야 돼. 왜? 이중피동처럼 보이는 애도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요 예문을 가지고 볼게요. 자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졌다라는 예문을 봐봐. 잡혀졌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졌다. 자 이런 예문을 가지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접사가 어떤 게 결합됩니까? 잡다에 히도 있고 또 뭐 어지다도 있단 말이야. 어지다. 히와 어지다가 다 결합하는 거죠. 이걸 글자로 우리가 풀면 어떻게 풀어져? 히, 어, 지, 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히와 어지다가 같이 결합해서 얘는 이중피동이니까 잘못된 문장이라고 해요. 잘못된 문장. 그죠? 뭐 쥐가 고양이에게 먹혀졌다. 마찬가지겠죠? 히와 어지였다. 그런데 이중피동 중에서 이거 봐봐.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중피동처럼 보이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이중피동처럼 보이는 문장. 그러니까 이중피동이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얘는 이중피동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닌데 이중피동처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예를 들어 그가 범인님이 자 밝혀졌다. 이래 봅시다. 그가 범인님이 밝혀졌다. 자, 요 밝혀졌다 이중피동 맞습니까? 밝혀졌다. 잡혀졌다 해서 이게 히와 어지다 하니까 이것도 히와 어지다처럼 보이는데 아니란 거죠. 왜? 얘는 기본형이 뭐죠? 밝히다에서 나온 거죠. 밝다가 아니란 거죠. 밝히다에서 어지다가 결합한 거야. 얘는 이중피동이 아니란 거죠. 또 어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어요. 허리가 숙여졌다. 이런 거 해볼까? 허리가 숙여졌다. 숙여졌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숙다가 아니란 거죠. 이와 어지다가 결합한 게 아니란 거야. 그죠? 숙이다가 기본형입니다. 숙이다가 기본형이고 여기에 어지다가 결합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중피동처럼 보이지만은 이중피동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지만은 피동 중에서 목적어가 있는 피동이 있어. 목적어가 있는 피동. 자 보통 일반적으로 피동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피동은 이 보시는 것처럼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졌다. 이 목적어 없잖아. 그죠? 쥐가 고양이에게 먹혔다. 목적어 없다고 일반적으로 목적어 없습니다. 피동에서는. 근데 목적어가 있는 피동이 있더란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요 예문으로 할게요. 도둑이 경찰에게 팔목을 잡혔다. 이렇게 생각해봐. 팔목을 잡혔다. 자, 도둑이 경찰에게 팔목을 잡혔다. 목적어 있네. 목적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피동이 아닌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 건데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팔목을 잡혔다는 어쨌든 잡히는 어떤 행위를 당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피동 이런 것들을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나중에 한 번 더 또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피동하고 주동이 서로 한 세트인데 능동이 한 세트인데 피동하고 능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동을 다 능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능동이라고 해서 다 피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실전 기출 문제 부분들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되고 자 파생적 피동이냐 통사적 피동이냐 자 요거 구분하는 거 1번 그리고 이중 피동과 이중 피동처럼 보이는 올바른 문장 요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 피동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부분에서는 지금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설명이었고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70쪽에 보시면 피동 표현을 언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또는 정중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참고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별 붙이겠습니다. 자, 요게 이중 표현입니다. 이중 표현. 자, 이중 피동. 학교 시험 문제에서 피동이 나오면 무조건 이중 피동은 보기로든 뭐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겠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번에는 71쪽에 있는 사동 표현 부분들을 잠깐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동 표현도 지금 구조가 동일합니다. 사동 표현도 자 여기서 우리가 뭐만 바꾸면 돼? 사동은 뭐하고 한 세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주동과 그리고 사동이 한 세트가 되는데 이 사동은 피동이 당하는 거고 사동은 시키는 겁니다. 시킴의 개념이 돼. 그래서 동일하게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파생적 사동은 뭐가 있는가? 아까 우리가 자 이희, 리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우, 구, 추까지 붙습니다. 물론 하다라는 것도 여기에 하다가 시키다, 시키다도 이제 여기 이제 붙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당근미사 시키다. 자 이희리기 우출 일반적으로 이희리기 우출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 봐봐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뭐 할까? 아이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할까? 자, 요런 어떤 주동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주동문을 만들 때, 아까 피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X자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동은 새로운 주어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주어가. 그러니까 새로운 주어가 여기서 하나 뚝 나온다고 해야 돼. 새로운 주어가 나오고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었다의 접사가 결합하니까 먹였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접사가 뭐가 결합한 거지? 접사는 이엇이 결합해서 엿이 되는 거니까 접사가 이가 결합하더라. 접사가 이.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파생적 사동입니다. 그러면 이 통사적 사동은 어떤 거냐? 자 통사적 사동에서는 거기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개하다가 붙어야 되죠. 개하다. 그러면 요 예문에서 그대로 가능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동 접사가 붙은 아이들은 이 문장이 사동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하다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개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더라. 그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 수 있는가? 이중사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중사동. 근데 그 사동에서 이중사동은 올바른 문장입니다. 올바른 문장. 피동에서 이중피동은 잘못된 문장이었거든. 근데 사동은 맞는 문장이야. 사동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엄마가 아이를 재운다.
자, 엄마가 아이를 재운다. 엄마가 아이를 재운다. 자, 건우야 여기서 재운다. 엄마가 아이를 재운다. 여기서 이중사동 보입니까? 이중사동인 거. 이중사동이면 접사나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되거든. 이게 이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결합한 것일까? 자, 나머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엄마가 아이를 재운다. 안 보이나? 안 보여. 정빈아 보이나? 아니요. 안 보여. 응. chen, 이랑 1하고. 자, 좋습니다. 이 재운다라는 항상 단어의 기본형을 떠올려야 돼요. 재우다라는 단어는 기본형 뭐냐면 자다에서 나온 거든. 자다의 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가 붙어야 되고 우. 물론 다 글자를 분리한다면 니은다 이런 식이겠죠. 아무튼 이희리기 우구추. 이와 우가 두 가지가 붙더라.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중사동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중사동. 접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맞는 문장.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동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역시나 사동 중에서 사동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동문이 이제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중의성. 자, 중의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의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러니까 직접 사동으로 나누느냐 간접 사동으로 나누느냐 이런 겁니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한복을 입혔다. 자, 이게 엄마가 아이에게 한복을 입혔다. 입다의 히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 뜻이 되겠습니까? 직접 입힌 경우가 있겠죠. 엄마가 직접 입혔다고. 엄마가 직접 한복을 애기 이제 갓난 애기를. 그리고 오늘 명절이니까 오늘 저 한복 입어라 해가지고 애가 입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엄마가 직접 입히면 그걸 우리는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 입게 시키는 경우면 간접 사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 하느냐 아니면 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느냐 해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시키다 표현 잠깐 볼게요. 시키다 표현. 자, 이 시키다 표현이 결국은 사동과 관련되는데, 자, 요 예문을 볼게요.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소개시키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소개하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소개하다라는 단어에는 이미 시키다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키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어떻게 바꿔야 돼? 얘는 소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소개해 줄게.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냥 올바른 사동 표현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가 아니라 소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예문과 관련되는 게 여러분들 72쪽을 보시면 나와주고 있습니다. 72쪽에 보시면 그 참고 역시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 부분에 보시면 시키다와 관련해서 금지시키다, 개선시키다 이런 예문들이 나와주고 있죠. 금지시키다, 개선시키다, 이제 또는 소개시키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잘못된 케이스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한 칸 더, 저 잠깐 그 밑에 바로 3번 문제 잠깐 보세요. 3번 문제에서 교육시키다도 보세요. 근데 이게 교육시킨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자, 교육시켜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육시켜라가 아니라 언니 네가 직접 동생에게 교육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뭐 5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4번은 금지는 봤으니까 5번에서 방을 환기시키지 않아서 할 때 환기시키다가 아니라 환기하다로 가져야죠. 환기는 시키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니까 환기하지 이런 식으로. 자, 가동시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우리가 가동시킨다는데 가동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그럼 가동 대신에 작동이라는 단어를 써도 똑같다는 거죠. 작동시켜라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고 작동해라라는 것이 맞는 작동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맞는 표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키다와 관련되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사동 피동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아까 우리가 통사적 사동에서 보니까 통사적 사동에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었고 피동에서 다시 파생적 피동하고 파생적 사동에서 붙는 접사 중에서 교집합점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파생적 피동에는 뭐가 결합해? 이희리기였습니다. 통사적 피동에는 이희리기 우구추였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희리기가 만났을 때 그러면 이게 파생적 그 피동인지 사동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똑같은 접사가 결합했는데 자,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피동과 그리고 사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하냐면 일단은 접사의 유무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접사가 있나 없나부터 판단해. 이희리기가 되었건 뭐 어지다가 되었건 어지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희리기든 어지다든 계대다든 식기다든 우구추든 어쨌든 접사가 있어야 돼요. 접사가 있나 없나부터. 접사 같은 것이 없으면 얘네들은 안 돼. 물론 어휘적인 피동사동은 제외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사기를 당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같은 경우는 접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동이야 왜 당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자, 접사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희리기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잠깐 했지만은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유무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 목적어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사동입니다. 목적어 없는 게 일반적으로 피동이다. 왜? 아까 우리가 목적어가 있는 피동을 봤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목적어가 없는 게 피동인데 목적어가 있는 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해석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가주셔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걸 거꾸로 해. 해석부터 합니다. 근데 해석부터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동이라고 했는데 사동은 시키는 건데 엄마가 옷을 입혔다? 지가 직접 한 것 같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사동 같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사동처럼 잘 안 느껴지거든요. 해석으로만 한다면. 엄마가 직접 애한테 밥을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면 오히려 주동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접사를 가지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떤 두 가지 예문을 일단 적어볼 겁니다. 자, 요 예문 봐봐. 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형태는 같은데 이게 사동과 피동과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야. 자, 벽에 보다가 걸렸다. 자, 지금까지 2시간이 걸렸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아야, 어떤 차이가 보여? 하나는 피동 바랍니다. 어디가 피동입니까? 위에 왜요? 걸다에서 리가 기본형은 걸다죠. 걸다에서 접사 지금 리가 결합했단 말이야. 접사 리. 그죠? 목적어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럼 얘는 피동에 해당되는 거. 피동. 얘는 형태는 같죠?
형태는 같지만은 얘는 피동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 조심해 주셔야 돼. 자, 하나 더 볼까? 음, 음, 자,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 좀 해봤습니다. 어려워나? 얘는 어떤 차이가 보일까? 위에 어, 말다에 어, 이게 그래서 피도 피동 얘는 말리나 얘는 뭐 피동사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 하도 뭐 기가 나 앞에 거 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건 맞아요. 김밥이 잘 말렸다. 자, 본인이 피동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밥이 말다거든. 김밥을 말다가 기본형이야. 그럼 말다에 접사 리가 결합했다고. 리가 결합했고 역시나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고 얘는 피동이야. 그럼 얘는 뭐냐 이거지. 사동 피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어의 기본형을 떠올려 봐야 돼. 기본형. 아직까지 안 보입니까? 이 말렸다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뭐죠? 말리다 아니죠. 마르다 마르다죠. 그렇죠. 마르다죠. 이거 전부 다 에피 보면 뭐처럼 보이냐? 접사 리를 통해서 목적어가 있는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르로 끝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의심해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르 불규칙하고 러 불규칙하고. 그게 머릿속에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다 흘러 르 불규칙. 푸르어가 푸르러 러 불규칙.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마르다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지. 이게 왜 말렸다는 글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글자 만들어 볼게요. 말렸다는 글자는 마르다라는 글자에다가 이게 르 불규칙을 활용하게 되면 이 르가 어떻게 나눠진다 돼? 리을로 나눠진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뭐 와야 돼? 이, 아 이렇게 나와야지. 합쳐서 리엇. 맞나?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럼 여기서는 접사가 뭐가 있다? 이가 있다는 거죠. 접사가 리가 아니라 르 불규칙을 활용하게 되면 접사가 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불규칙 활용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동음 이의를 활용한 사동 피동 이제 구분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 있죠. 이거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신이라 불린 사나이. 신이라 불린 사나이라고 한다면 얘는 피동입니까 사동입니까? 일단은 그냥 불린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피동 같은데 그럼 접사가 일단 있어야 되겠지. 접사 유무부터 판단해 보자고. 그럼 여기 접사 뭐가 있다는 거야? 이가 되죠. 이해됩니까? 왜 기본형 부르다잖아. 부르다에서 불린이 되기 위해서 르 불규칙 때문에 리을 쪼개지고 접사 이가 있어야 된다고. 접사 이 있고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피동이야. 접사는 이가 되겠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의고사형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철수가 영희를 놀렸다. 그러고 세영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정을 자 수업도 안 하고 아이들을 그냥 놀렸다. 너희끼리 놀아라 그렇게 놀렸다고. 수업 안 하고 너희끼리 놀아라 놀렸다. 자 똑같은 형태죠. 그 보세요. 학교 시험 문제를 생각해보고 중학교 때 사동기동 했던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중학교 때 사동기동은 그냥 주동을 사동으로 바꾸고 능동을 기동으로 바꾸고 이게 뭐 맞는 표현이냐 뭐 이 정도 문제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단순한 어떤 수준의 문제들은 안 나온다는 거죠. 공부는 조금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 중에서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계속 안 합니다. 자꾸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쉬운 거 하면 뭐할 건데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죠?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걸. 비문학도 어려운 걸 자꾸 보셔야 돼. 쉬운 지문 보고 와 나 공부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효과 없습니다. 쉬운 거 안 나오는데 무슨. 자꾸 어려운 거 하세요. 자꾸. 그죠? 자, 정빈아.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이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이면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위에 놀렸다는 몸이 꼴레리 하고 놀리는 그런 거고요. 여기는 너희 놀아라. 자 10초 19 8 7 6 5 4 3 2 에헤이 1 고래야. 흑기사 맞아 흑기사. 자 흑기사 안 하겠다고? 까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아이 참네. 자, 빨리 지어가 한번 더 하자. 이에는 논리다에 논리 없다 해서 사동이면 접사가 뭐가 있습니까? 위에가 사동이면 피동이거나 사동이 되면 일단 무조건 접사가 있어야 되는데. 피동이 접사가 없어요. 접사가 없이 사동입니까? 아니요. 그럼 접사가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 주동 이런 거. 밑에는 밑에는 놀다에 리었다 해서 리가 오케이. 그럼 뭐가 되죠? 사동 피동. 사동. 오케이. 맞죠? 자, 얘는 철수가 영희를 놀렸다 해서 이 놀렸다 해서 기본형은 놀다가 아니죠. 기본형이 놀리다입니다. 놀다가 아니라 놀리다가 기본형이에요. 얘는 접사가 없죠? 접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사동피동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아이들을 놀렸다를 우리가 개하다는 거예요. 놀게 했다고. 사동이라는 거죠. 사동이고 얘는 기본형이 놀다에서 나온 거죠. play, 놀다. 접사 리가 결합됐고 아이들을이라는 목적어도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자 3초는 소를 먹인다. 자 이게 이런 예문들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휘 문제가 되는데 보통 뭔가 동물을 키울 때 어른들 한 번씩 그런 표현 쓰는 거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 가면 저 가서 소 좀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소 밥을 좀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국 삼촌이 소를 먹인다는 것은 소를 재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를 재배는 식물이잖아. 소를 키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 보면 먹다에 이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사동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삼촌이 소를 키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런 것들은 그 사동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동으로. 그죠? 이런 것들. 나중에 그 기출 문제 유형들 보시면 이게 나와주고 있을 거니까 이런 거 나와주고 있을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죠? 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사동피동.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정 표현을 봤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75쪽에 있는 정확한 문장 표현,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정확한 문장 표현도 쉬우면서도 조금 헷갈려. 쉬우면서도 헷갈립니다. 자, 가볼게요. 천천히 봅시다. 자, 일단 정확한 문장 표현해 보니까 첫 번째, 지금 필수적 문장 성분 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 문장 성분 가축이.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글을 봤을 때 어떤 특정 성분이 빠지는 바람에 문장의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예에서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예에서 두 번째. 자, 어머니는 종종 내 얼굴이 닮았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종종 내 얼굴이 닮았다고 하셨다. 누구랑? 누구랑이 빠졌다는 거죠. 그럼 누구랑 아빠와 닮았다라고 했을 때 아빠와는 문장 성분이 뭐냐? 부사어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는 이 필수적 부사어가 빠진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 성분이 빠졌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참고도 봅니다. 자, 참고 예 첫 번째 보세요. 예. 자, 요 예에다가 별표 하나 잖아. 이 예문 보기로 잘 나옵니다. 이 예문 보기로 잘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잘 나온다고 하거나 또는 알려준 거에서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오면 그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자,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을 한다라는 어디에 순응을 하는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환경에도 역시나 문장 성분은 뭐가 돼야 된다? 부사어. 그죠? 어디에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부사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 문장 성분 갖추기 위해서는 잘못된 문장을 바로 고치는데 바로 고치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빠져서 잘못된 문장이 되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찾았는데 이게 무슨 성분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문장 성분 부분들을 다시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바로 밑에 2번에 1번 보기 잠깐 보세요. 2번에 1번 보기. 자, 이번에 1번 보기에 보니까 물은 0도씨 이하에서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0도씨 이하에서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바로 고쳐본다고 생각해보자. 일단 말로 해봅시다. 물은 0도씨 이하에서 뭐가 되죠? 얼음이 된다. 좋습니다. 얼음이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생략된 성분은 뭘 적으면 되죠? 그렇지. 보호해야죠. 주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보호가 뭔데? 되다, 아니다, 앞에 성분이라고 했죠? 주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어나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걸 막 쓴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죠. 보호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6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자, 2번에 1번 얘에다가 역시 별표 쳐놓겠습니다. 얘에다가 주어 서술어 호응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본문 자체가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주어가 뭐뭐은이라는 주어가 나오면 서술어는 반드시 뭐뭐라는 것이다 또는 뭐뭐라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예문 다시 봐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뭔가 좀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점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어줬다는 겁니다. 즉,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잘못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고쳐야 된다는 거. 주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어 서술어 호응 관계에서는 주어가 뭐뭐은 나오면 서술어는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부사어와 호응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비단이라는 문제가 비단이라는 말이 부사어가 나오면 비단 뭐뭐이다가 아니야. 비단 뭐뭐이 아니다. 비단 뭐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부정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비단은 부정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는 다른 부사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결코. 결코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뭐뭐 해야 된답니까? 아니잖아.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잖아. 결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절대로 다음에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절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잖아. 절대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잖아. 이런 것들은 다 부정어와 호응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반드시는 뭐뭐 해야 한다. 어떤 긍정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게 부사어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참고에 나온 거 있죠. 참고. 이 참고도 잠깐 별표를 하나 쳐놓겠습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예. 이걸 사실은 이걸 몇 번 좀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안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죠? 이런 거 좀 알아놓으시고 특히 모름지기 이런 단어 잘 모르거든요. 모름지기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 이제. 그래서 모름지기 다음에는 뭐뭐 해야 한다. 모름지기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도 잠깐 보세요.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야구나 공을 찬다? 아니죠. 야구는 차는 게 아니잖아. 자, 이런 예문 봐봐. 자, 보세요. 어제는 비와 바람이 불었다. 맞습니까? 틀렸다. 어떻게 고치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버스에 짐과 사람을 많이 태웠다. 틀렸죠. 짐은 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자, 어떤 목적어가 나왔을 때 그 호응 관계를 이루는 서술어가 그 목적어에 대한 서술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잘못된 문장을 고쳐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7쪽 가볼게요. 자, 중의적 표현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사동하면서도 중의적 잠깐 봤습니다. 이 중의적은 사실은 나중에 뭐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학교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이걸 잘 안 봐두면 빨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자, 봐봐. 자, 이것저것 다 빼고 바로 1번에 수식 범위에 따른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봐봐. 아름다운 고향의 강변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게 중의적인지 아닌지가 눈에 빨리빨리 보여야 돼. 자, 뭐가 아름답다는 거지? 고향이야? 강변이야? 중의적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아름다운 강변. 자, 이런 거 봐봐. 예쁜 친구의 동생. 예쁜 친구의 동생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 누가 예쁜데? 친구야? 아니면 친구의 동생이야? 요래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예쁜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가지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비교 대상의 중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편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이게 중의적인 거 바로 보입니까? 남편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 의미. 그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지? 남편은 나하고 야구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야? 야구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는 거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그 다음 보세요. 병렬. 자, 그는 영수와 영희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는 그하고 영수가 한 세트가 되어서 영희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 사람 혼자서 영수와 영희를 만났는지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거 비슷한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철수는 이건 아니구나. 됐고 그 옆에 하나 더 볼게요. 연필과 지우개 2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필과 지우개 2개 할 때 이건 총 3개죠. 자, 보세요. 각각 2개냐? 아니면 연필과 지우개 2개니까 연필 하나에 지우개 2개냐? 아니면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해서 2개냐? 이해했습니까? 자, 이런 식의 관계.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관용격 조사 의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됐는데 어머니의 그림을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이냐 어머니의 소유물이냐 아니면 어머니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냐. 자,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중의적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더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것들 연습 문제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넘겨볼게요. 자, 5번째로는 주어부의 중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자, 느낌 뭡니까?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부정문에 따른 중의성.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전부 다 올 안 왔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부정문에 따른 중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기타 기출 문장이라고 돼 있네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누가 웃는 거야? 그죠? 아버지가 웃는 거야? 아니면 아들이 웃는 거야? 이게 중의적이라는 거죠. 자,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걔는 한 10년 동안 계속 앉아만 있었는데 걷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는 건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건지. 그치?
저 배를 봐라. 먼 배, 통통배, 먹는 배, 사람 배.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셨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직접 사동이냐 간접 사동이냐. 엄마가 직접 퍼먹이는 거냐. 아니면 빨리 가서 처먹어라 해가지고 엄마가 아이가 와서 먹고 있느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기가 빨간 신발을 신고 있다. 진행이냐 완료냐. 이해됩니까? 아이가 빨간 신발을 신고 있다. 이해돼요? 빨간 신발을 막 신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신어 놓은 상태인지. 요 비슷한 우리 예문 뭐가 있습니까? 아빠가 구두를 신고 있다. 또는 형이 안경을 쓰고 있다. 또는 아버지가 넥타이를 메고 있다. 다 똑같습니다. 진행과 완료. 자, 진행과 완료를 통해서 의미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빨리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문장 성분이나 단어의 의미 중복이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주어와 서술의 중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수의 장점은 뭐뭐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뭐가 보여? 장점이 보이죠. 그죠? 장점 두 가지가 똑같은 뜻이 반복되고 있더라.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중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 선수의 장점은 요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동일한 의미의 단어 반복 보십니다. 기상청에서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다. 예고에 미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냥 미리를 빼버리는 거죠. 그죠? 예고했다. 자, 참고도 봅니다. 기존 생각,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 기존이라는 것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을 빼든지, 그래서 기존 생각이라고만 하든지,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만 하든지. 됐죠? 밑으로 갈게요. 돌이켜 회상하다. 회상이 돌이키는 거죠. 그죠? 자, 삭제하여 빼주세요. 삭제하는 게 빼는 겁니다. 예습이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예습해라.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미리 예습해라. 그죠? 빈 공간이 없다. 공짜가 빌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 우리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근데 이걸 안 봐두면 나중에 보기에 나오면 멀쩡한데라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죠. 공짜가 빌공짜. 그래서 공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게 맞다는 거죠.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기간이 동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 동안 이런 식으로 써줘요. 여름 휴가 동안. 그죠? 참고 인내한다. 인자가 참을 인자죠. 참고 인내한다는 것도 역시나 중복이라는 거죠.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기자가 공기입니다. 그래서 실내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을 밖으로 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차가 표라는 글자가 밖이란 거죠.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다. 이런 뜻 해줘야지. 밖으로라고 하면 표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와 당시 똑같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과반수 단어 자체가 뭡니까? 반을 넘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말이죠. 우선 먼저 매주 일요일마다 할 때 매주에 나오는 매가 뭐뭐마다.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산에 가자. 아니면 또는 일요일마다 산에 가자. 이런 식으로. 차가운데 냉수. 그죠? 역전 앞. 이건 한자인데요. 전자가 앞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전 앞에서 보자라고 하면 역 앞에서 보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 고목나무라는 거죠. 고목나무. 목자가 나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목나무도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동해바다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동해바다. 해자가 바다 해자니까. 동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단어 의미의 중복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문장 파트 부분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문장 파트가 다 끝나게 되고,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의문 파트를 받고 단어 파트를 받고 문장 파트를 받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문 부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 남아 있는 것은 어떤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는 표기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 국어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1, 2, 3 세 가지를 지금 긴 시간 동안 해서 끝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현대 문법이 되어야지 중세 문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마 뒷부분에 기출 문제들 이쪽으로 가서 풀게 되면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법 헷갈리는 게 있을 거니까 문장의 짜임도 그렇고 그 부분들도 역시 다시 앞부분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연습 문제를 먼저 하십시오. 연습 문제를 먼저 풀고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게 다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까지 쭉 다 하면 몇 쪽이에요? 95쪽까지네요. 95쪽. 한마디로 말해서 95쪽까지 빈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잠깐 쉬면서도 이걸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